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의 코인으로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다양한 정보들 함께 하게 될 저는 이지영 앵커입니다. 자, 뉴욕 시장에서는 장마감 때 클로징벨을 울리는 이벤트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크립토 시장은 마감장이 없는 유일한 시장 중에 하나죠. 자, 앞으로 매주 목요일 여러분들에게 도움되는 정보들만 쏙쏙 골라서요. 이 크립토 시장의 클로징벨을 울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시작될 크립토벨 여러분들 집중하셔서 또 좋은 정보들 얻어가시고 이 시장을 같이 한번 정리해보고 다음 시장을 내다볼 수 있는 그런 기회들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간밤 마감된 뉴욕 증시부터 한번 살펴보시죠. 네, 미증시는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일단 그 장 중간에는요, 여러 가지 변동성이 존재하긴 했었지만 그래도 상승불을 켜내면서 마감된 시장이었고요. 다우존스, 나스닥, S&P 500 지수 모두 다 일제히 상승하면서 시장 자체의 분위기는 나쁘지 않은 흐름 이어져 갔습니다. 다만 FOMC 의사록이 공개된 게 시장의 호재가 되긴 했었지만 그 이후에 발표됐었던 지표 발표들은 시장을 조금 누르는 분위기를 연출하기도 했고요. 보시는 바와 같이 2년물 국채금리도 소폭 내렸고요. 달러 인덱스도 내려서는 흐름 보여줬습니다. 골드는 최고점을 찍고 살짝의 조정세를 겪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2,500달러선 유지해주면서 좋은 흐름들 유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난 밤에는요, 우리가 또 금리 인하 가능성이 고조되는 분위기를 느낄 수가 있고 추가적으로 일부 기업들의 실적 발표도 시장에 주목을 받았었던 간밤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월가에서는 어떤 소식들이 헤드라인으로 걸렸을까요? 오늘의 클로징벨도 한번 열어보도록 하죠. 오늘의 클로징벨입니다. 사실 우리 암호화폐 업계와도 연관이 있는 내용일 텐데요. 카말라 해리스가 과연 어떻게 월가를 사로잡을 것인가, 그런 내용이 담긴 헤드라인이었습니다. 사실 해리스와 트럼프의 정책은 좀 양극화되어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요. 해리스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있던 조 바이든 대통령의 경제 정책을 이어갈 가능성이 크다라고 시장은 보고 있죠. 쉽게 이야기하자면 포퓰리즘 정책, 그러니까 대중적인 정책을 내세울 것이다 라고 많은 분들이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과연 이 카말라 해리스가 월가에 있는 거물들을 어떻게 사로잡을 것인가가 이 대선 후보들의 전쟁에서 관전 포인트가 또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해리스 측에서도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얼마 전에는 JP모건 체이스의 CEO를 초청해서 식사를 나누기도 했었다라는 그런 소식도 전해지기도 했었는데요. 사실 아직까지 JP모건 측에서는 나는 특정 후보를 지지하지는 않는다라는 입장을 CNN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전달해 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몇몇 월가의 거물들은 카말라 해리스를 지지하는 그런 발언을 하기도 했었는데 사실상 트럼프의 정책이 월가에서는 조금 더 막강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해리스와 다르게 트럼프는 파격적인 세금 인하 정책도 내세우고 있고요. 이에 질세라 해리스 역시도 최근에 경제 정책을 내세우면서 기업들에게 세금을 좀 인하할 것이다라는 그런 의지를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장에서는 과연 카말라 해리스가 월스트리트를 어떻게 사로잡을 것이냐가 앞으로 또 중요한 하나의 트리거가 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해리스의 이런 방향성이 또 우리 크립토 시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요. 관련한 내용들 계속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암호화폐 시장에는 간밤에 어떤 이슈들이 있었는지 또 크립토 뉴스도 하나하나 체크해 보도록 하죠. FOMC 의사록이 공개된 이후에 비트코인을 비롯한 암호화폐가 전반적으로 상승하는 흐름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사실 이 첫 번째 의사록은 전반적인 투자 시장을 끌어올리는 하나의 요인이 되기도 했었는데요. 그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들은 저희가 잠시 뒤에 2부에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바로 두 번째 뉴스도 살펴보실 텐데요. 비트코인의 장기 보유자가 매도할 의사가 없다라는 크립토컨트의 온체인 분석도 나온 간밤이었습니다. 비트코인 장기 보유자들은 역시나 보유에 관한 의지가 좀 확고한 것으로 나타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가격 지지
지지든 방어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지금 크립토 시장의 분위기 자체는 또 나쁘지 않게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요. 앞으로의 상승 여부들도 면밀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뉴스도 한번 살펴볼까요? 자, 폴리곤이 9월 달에 대규모 업그레이드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가격 상승의 촉발제가 될 수 있을 것이다라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사실 최근에 이제 알트코인의 지지부진함들 때문에 우리 투자자분들께서는 좀 답답함도 많이 느끼셨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개별적인 이슈에 관한 이벤트들도 있는 만큼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지의 여부도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하이라이트가 되겠죠. 오늘의 크립토벨 어떤 내용들로 준비했는지 같이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엘살바도르가 이제 공무원을 대상으로 비트코인 인증 교육을 시행한다라는 그러한 뉴스 보도가 나왔습니다. 사실상 엘살바도르 같은 경우에는 비트코인을 법정 화폐로 선택하고 있는 유일한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자, 엘살바도르가 이제 비트코인을 법정 화폐로 선택한 이후에 국가 기관을 통해서 다양한 비트코인 교육을 출시하고 있고요. 이러한 내용들이 보도되기 이전에는 우리 학생들을 대상으로 비트코인 교육을 교과 항목에 추가시키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자, 이번 발표도 굉장히 파격적인 발표로 알려져 있는데요. 16시간이 아닌 160시간 동안 진행되는 장기적인 교육이다라고 합니다. 실제로 이 교육 과정은 특별하게 설계를 했고 앞으로 추가적으로 관련한 교육들을 계속해서 이어나갈 것이다라는 그런 정부 측의 입장도 들을 수가 있었는데요. 실제로 저희가 엘살바도르의 트위터 글을 가지고 왔습니다. 자, 엘살바도르 대통령의 비트코인 사랑 그리고 결과적으로 엘살바도르가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선택을 하게 됐는데 과연 이게 옳은 선택이었을지 아니면 그릇된 선택이었을지는 우리 시청자분들 또 투자자분들의 한번 판단에 맡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엘살바도르의 이러한 행보 또 우리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계속해서 체크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크립토벨이었고요. 자, 그렇다면 우리 비트코인 글로벌 시가총액 속에서는 어떤 위치 차지하고 있는지 저희와 함께 살펴보시죠. 자, 역시나 10위에 랭킹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최근 들어서 골드 시세가 살짝 주춤하고 있기는 한데요. 그래도 역시나 골드는 상당히 높은 시가총액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 뒤로는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차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목을 해봐야 될 부분들은 비트코인에 못 미치는 시가총액은 역시나 TSMC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반도체 기업이죠. 그러한 기업이 차지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보시자면 비트코인의 위치 역시도 단단하게 지켜주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도 판단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아직까지는 우리가 메타 플랫폼을 뛰어넘고 있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래도 몇 달 전에는 이러한 순위가 변동되기도 했었던 만큼 이번 상승이 계속 이어진다면 비트코인의 순위 변동도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관전 포인트로 가져가서 앞으로의 시세 흐름도 체크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암호화폐 시세 한번 살펴보면서 시장의 전반적인 자금 흐름들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죠. 비트코인 시세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비트코인은 현재 6만 1,000달러 선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간밤에 6만 달러 선 터치가 되고 6만 1,000달러 선까지 올라서는 모습 보여줬는데요. 아주 잘 유지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더리움 시세도 보실 텐데요. 이더리움 2,600달러 선으로 양호한 흐름들 보여주고 있고요. 다른 알트코인들 시세도 한번 보겠습니다. 솔라나 코인은 143달러 선 차지하고 있고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톤코인과 도지코인 순으로 시가총액 형성이 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리플 코인도 보겠습니다. 0.8% 정도의 작은 상승률이긴 하지만 간밤에 전반적인 시장의 마켓캡 상승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한국장 시작된 이후로는 약간 주춤하는 모습들 그려내고 있지만 그래도 대장주 비트코인 6만 1,000달러 선 여전히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여러분들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시장의 유동성까지도 체크해 봤습니다. 저희는 잠시 뒤에 또 크립토 블라블라를 통해서 시장에서 도움되는 정보들 하나하나 전달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오늘의 코인 가자! 네, 오늘의 코인 목요일
오늘 시간은요, 우리 크립토벨 속에서도 다양한 이야기들 전달해보는 크립토 블라블라 시간입니다. 자, 오늘도 크립토 블라블라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도움되는 정보들 하나하나 자세히 또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간밤 여러분들은 또 잠을 잘 주무셨는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바쁜 또 간밤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장에서 정말 중요한 굵직한 이벤트들이 있었는데요. 그 이벤트들을 우리 시장이 어떻게 해석을 해봐야 할지 저희와 함께 이야기를 좀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자, 우선은 빼놓고 갈 수 없는 또 하나의 이슈가 있었죠. FOMC 회의로 같이 한번 살펴보면서 시장에 관한 진단들 같이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FOMC 회의록이 시장에서 공개가 됐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몇 가지 중요한 내용들이 있어서 그 부분부터 한번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회의록에서는요, 사실상 좀 중요한 내용들이 나왔었는데, 연준에서는 7월 달부터 금리 인하를 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라는 중요한 키포인트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또 무조건적으로 9월 금리 인하를 예상하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은 사실상 7월 달부터 이 금리 인하에 동의했었던 몇몇 위원들이 있었다라는 부분들이 또 마켓워치를 통해서 전해오는 내용들이었고요. 그런데 사실은 또 아직까지 몇몇 의원들은 굉장히 이제 매파적인 그런 스탠스를 취하면서 금리 인하에 관한 신중론을 내세우는 그러한 위원들도 많았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사실상 저희는 지금 시장에서 금리 인하 자체의 이슈보다는 얼마나 금리 인하를 할 것이냐의 이슈가 조금 더 중요해졌기 때문에 과연 이제 많은 위원들이 파격적인 금리 인하를 할 것인지 하지 않을 것인지 그런 부분들이 좀 중요해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월가의 소식들을 조금 살펴보니까 블랙록에 있는 한 분석가는 연준이 이번 금리 인하를 굉장히 파격적으로만 해야 한다라는 그런 의견이 나오기도 했거든요. 그만큼 이제 시장에 관해서 다양한 관점들이 존재하는 것 같고요. 연방준비제도 내에서도 다양한 의견들이 좀 공존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키포인트들만 몇 개 다뤄보자면요. 인플레이션은 확실히 2%를 향해서 목표치를 향해서 가고 있다라는 분석들은 있었고요. 그리고 다음 회의 때 금리 인하가 적절할 것이다 라고 보는 그러한 의견들 역시나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연준이 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플레이션에 관해서는 그 위험성이 줄어들었지만 실업률에 관해서는 그 위험성이 상승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 회의록이 공개되고 나서 미국의 실업률 지표가 나왔는데 4.1%를 시장은 예상을 했는데 4.3%라는 다소 높은 수치가 나왔습니다. 자, 노동시장이 다시 한번 냉각이 되게 된다면 인플레이션에 관해서도 또 장담할 수 없게 되는 상황들이 펼쳐지기 때문에 연준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노동 지표와 또 인플레이션 지표들 어떻게 흘러갈지도 여러분들 관전 포인트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관련한 또 내용들 전해진다면 오늘의 코인을 통해서 같이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내용들은 또 암호화폐 업계에는 중요한 내용이 될 것 같은데요. 카말라 해리스에 관한 내용 오늘 많이 전달해 드리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이제 시장에서 가장 뜨거운 이벤트가 미국의 대선이기도 하고 이 대선이 이후에 대통령이 당선되는 누가 당선이 됐냐 여부에 따라서 또 주식시장의 흐름들이 조금 바뀔 수 있을 것이다라고 예상들을 많이 하시고요. 또 우리 크립토 업계는 더욱더 좀 중요합니다. 아무래도 트럼프가 대놓고 크립토 러브를 외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카말라 해리스의 이러한 정책들이 암호화폐 업계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일단은 중요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카말라 해리스 측에서 정말 거의 처음으로 암호화폐 업계, 디지털 자산에 관한 그런 발언을 했는데요. 굉장히 긍정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장에서는 암호화폐 업계에 관해서 그래도 열린 그러한 정책들을 내세우지 않을까라고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디지털 자산 산업의 성장을 돕기 위해서 노력을 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디지털 자산에 관해서 이 자산의 성장이 그래도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뉘앙스를 풍겼다라고 보면 됩니다. 카말라 해리스가 직접적인 인터뷰나 발언을 통해서 한 건 아니지만은 선거 자문위원인 브라이언 넬슨이 언론 보도와의 인터뷰를 통해서 이런 내용을 전해왔는데
그리고 한마디 덧붙였던 게 디지털 자산의 성장을 돕긴 돕겠지만은 그래도 이 과정과 절차는 굉장히 투명해야 되고 또 안정적인 어떤 법을 내세우겠다라는 그런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사실 암호화폐에 있는 주요 인사들이 최근에 백악관과 통화를 했다라는 소식도 전해졌는데 사실 우리 암호화폐 업계가 원하는 건 미국 정부 측이 원하는 건 암호화폐 업계를 무조건 열어달라는 게 아닙니다. 명확한 규제를 해달라는 거거든요. 명확한 규제를 해줘야지 투자자들이 신뢰를 하고 이 시장에 들어올 수 있기 때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저희에게는 명확한 규제가 필요한 상황인데 카말라 해리스 역시도 이 암호화폐, 디지털 자산에 관한 충분한 관심이 있다라는 부분들은 굉장히 또 중요한 우리 업계의 트리거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또 반전이다라고 하면 반전이다라고 할까요? 한 가지 또 정보를 조금 보여드리도록 하자면 최근 들어서 이 대선 경합에서 또 카말라 해리스가 살짝 밀리고 있는 시점입니다. 자, 밀리고 있는 시점에서 공교롭게도 이 디지털 자산 시장에 관한 언급이 나왔다라는 거에서 일부 암호화폐 투자자들은 우리 디지털 자산 투자자들의 이제 표를 의식한 게 아니냐라는 그러한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최근에 집계된 바로는 트럼프가 이 경합에서 살짝 앞서고 있는 수치이기 때문에 또 앞으로 이제 대선의 판도가 어떻게 뒤집힐지는 아무도 모르는 일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장에서 해석한 바로는 이제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이 암호화폐 산업에 손을 내밀기 시작했다. 그 자체로 굉장히 의미가 있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그녀의 팀 자체는 암호화폐 이제 산업에 관해서 더 알고 싶어 한다라고 그렇게도 좀 의지를 표명하기도 했습니다. 얼마 전에도 관련 내용을 좀 전해드렸는데 크립토 폴 해리스라고 하는 캠페인 단체가 얼마 전에 타운홀에서 미팅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 캠페인 자체가 열렸다라는 게 사실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도 이 디지털 자산, 암호화폐 시장에 관한 관심은 충분히 있는 것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암호화폐 관련한 법안들을 이제 점진적으로 해나갈 가능성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 이제 크립토 업계에서는 이러한 동향으로 만약에 이제 선거 활동이 이어지게 된다면 저희에게는 이러나 저러나 그래도 좀 긍정적으로 작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트럼프야 뭐 지금 암호화폐 투자자들에게 열렬한 지지를 받고 있기도 하고 그리고 만약에 해리스마저도 디지털 자산 시장에 관한 열린 마음으로 대한다고 한다면 기존의 조 바이든 대통령과의 다른 행보를 보인다면 우리 크립토 업계에 관한 신뢰도도 더욱더 이제 두터워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신뢰도가 투자자 유입에도 긍정적으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러한 관련한 대선 활동들은 계속해서 여러분들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블라블라도 바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번엔 블랙록에 관한 내용 준비를 했는데요. 자, 블랙록의 이더리움 ETF에 엄청난 금액이 몰렸다라는 그러한 헤드라인들도 오늘 같이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블랙록의 아이쉐어스 이더리움 트러스트의 순유입액이 10억 달러에 육박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식입니다. 사실 비트코인 현물 ETF 대비해서는 이더리움 현물 ETF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흥행성 여부에서는 조금 많이 흥행을 하진 않은 상황이기도 했었고 또 시장 자체가 일시적인 침체기를 겪고 있기도 했었기 때문에 사실 이제 자금 유입에 관해서는 비트코인 대비해서는 좀 작은 수준이긴 하지만요. 그래도 이제 유의미한 거는 이 피델리티가 2위의 자산 순위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이더리움 ETF에 관해서. 그런데 이제 피델리티의 3배 정도 되는 금액이니까 사실상 이더리움 현물 ETF에 관한 점유율은 블랙록 측에서 굉장히 역시나 많이 가져가고 있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추가적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블랙록의 이더리움 현물 ETF는 상장이 된 이후에 유출이 없었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좀 단단하게 이 시장을 좀 지켜주는 하나의 기관으로서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런 부분들 때문에 사실상 이더리움 현물 ETF가 흥행을 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그 자금들이 모여가고 있다라는 부분들은 우리가 긍정적으로 조금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또 한 가지 이야기를 조금 더 들려드리자면은
이 지표 같은 경우에는요, 일단 암호화폐 자산 운용사이자 비트코인 현물 ETF 발행사인 비트와이즈의 최고 투자 책임자가 트위터를 통해서 비트코인 현물 ETF 자체가 역사상 그 어떤 ETF보다 기관 투자자들의 채택이 빠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관련한 자료를 좀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게 제가 얼마 전에 코인베이스 리포트를 통해서 보여드렸던 자료와 어찌 보면 일맥상통하는 건데요. 사실 중요한 건 우리가 속도를 봐야 되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은 그 속도에 관한 표현이 나와 있죠. 이 자금이 많이 모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관 투자자들의 자금 채택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그 속도적인 측면에서 역사적으로 굉장히 유의미한 그러한 동향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사실상 이제 비트코인 현물 ETF는 나스닥 QQQ의 이전 기록을 경신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스닥 관련한 ETF가 기관 자금이 모였던 그 속도에 관해서 따라잡거나 혹은 그만큼의 속도와 자금력을 보유할 것이다라고 현재 내다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관 채택이 계속해서 늘어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상 우리가 얼마 전에도 이 내용들 깊이 있게 다루면서 또 국민연금 이야기도 했었는데 이렇게 국민연금과 같은 연기금의 채택도 현재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비트코인 현물 ETF만큼은 이 자산 시장에서 그래도 단단하게 자금력들을 좀 지켜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포트폴리오의 편입이 하나둘 되어 가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같이 한번 그 내용들을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오늘 또 가지고 왔습니다. 자, 그리고 또 블라블라를 통해서 이제 마운트 곡스의 자금의 주요 움직임이 포착이 됐다라는 그런 헤드라인들도 설명을 해드릴까 하는데요. 사실 이제 마운트 곡스 자금 중에서 상당히 많은 금액이 최근에 지갑 이동성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또 이 매도 압력이 일어나는 건 아닐까라고 많이들 유의를 하실 테고 루곤 체인에서 이 관련한 자료들을 같이 한번 이제 트위터를 통해서 제공을 하면서 내용을 전해 왔었는데요. 자, 그래도 우리 시장에 이게 크게 영향을 끼친 걸로는 아직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마운트 곡스에 관한 유출에 관한 리스크들은 또 이전에 이러한 악재들을 소화했었던 그러한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이 헤드라인 같은 경우에는 우리 블라블라를 통해서 알려드리긴 했었지만 너무나 심각하게 또 여러분들이 받아들일 만한 사항은 아니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다음 내용들 같이 한번 살펴보자면 이제 글래스노드의 온체인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마지막 또 정보를 전달을 해드릴 텐데요. 비트코인의 점유율에 관한 내용입니다. 도미넌스다라고 한다면 이 시장의 전체 자산에서 비트코인이 차지하는 비율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비트코인의 도미넌스는 2022년도에는 38.7%였는데 지금 현재 56.2%로 그 점유율이 더 높아졌습니다. 자, 그리고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도 소폭 줄어들긴 했지만 사실 이제 이 크립토 시장에서 그렇게 많이 줄어든 상황은 아니고요. 그리고 이제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에는 점유율이 좀 많이 줄어든 상황입니다. 그리고 다른 알트코인 역시도 전반적으로 그 점유율이 줄어들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조금 더 큰 화면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자, 보시면은 비트코인 자체의 점유율들은 계속해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봐야 될까요? 이 시장에서 크립토 시장에서 비트코인에 관한 존재감들이 계속해서 좀 단단해지고 있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이더리움도 무난하고 완만하게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긴 하지만 사실 알트코인들에 관한 점유율들은 조금 줄어들고 있다라는 부분에서 알트코인 투자하시는 분들께서는 좀 장기적인 계획 세우실 때는 이러한 온체인 지표들을 참고를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트코인에 관한 점유율들을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최근 온체인 데이터까지도 함께 받아보는 시간 가져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또 여러분들과 또 다양한 정보들을 통해서 이 시장에서 함께 정리를 해보는 시간 가져봤고요. 앞으로도 매주 목요일 여러분들에게 좋은 정보들을 통해서 크립토벨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저희 여기서 한번 인사드려 보도록 할게요. 투자고지 드리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가치 판단 상승 하락 보장하고 있지는 않다라는 점 유의 부탁드리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날 찾아뵙도록 할게요.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